안녕하세요. 사기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9년도 1회 84번 독립표본 T검정, 특히 이분산에 대해서 고학용 계산기로 풀이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조금 어려우시니까 이 부분 좀 참고해 주시고요. 필기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련한 카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우선 이 문제를 이해하시기 위해서라면 독립표본 T검정의 이론적인 배경이 반드시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분산이 같으냐 아니냐 부분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핵심적인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공부하는 방법을 말씀 좀 드려보는 거예요. 우선 평균 근무 연수의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되는 근무 연수가 양적인 척도라고 알려져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남녀, 평균이니까 당연히 양적 척도겠죠. 남녀니까 독립 변수는 성별이 되겠고요. 그런 다음에 해당되는 종속 변수는 근무 연수인데 평균을 구했다고 나와 있으니까 양적인 척도가 됩니다. 자, 성별은 질적인 척도이고 속성이 두 개이므로 이거는 독립표본 T검정을 사용합니다. 독립표본 T검정을 사용합니다. 자, 근데 독립표본 T검정은 우선은 남자의 분포와 여자의 분포, 즉 해당되는 분산 자체가 같은지 아닌지를 먼저 살펴보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분산 자체가 같은지 아닌지를 살펴보는 건데 이것을 등분산 가정 검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집단의 분산과 두 번째 집단의 분산이 같은 경우의 공식과 분산이 같지 않을 경우의 공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하는 부분이 등분산이냐 이분산이냐에 따라서 다운찬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는 분산이 같지 않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분산 공식을 적용하셔야 됩니다. 등분산과 이분산의 공식은 좀 다릅니다. 자, 계속적으로 진행합니다. 자, 여기 무작위로 추출을 했고요. 근데 여기를 보니까 남자 사원이 여기 중요한 건데 기본적으로 원래는 뮤1이 남자, 뮤2가 여자가 돼서 원래 전반적인 기무가설은 뮤1과 뮤2는 같다. 그다음 뮤1과 뮤2는 같지 않다가 기무가설과 대립가설로 일반적으로 설정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시게 되면 남자 사원이 평균 연수가 여자 사원에 비해서 2년보다 더 길다라고 나와 있으므로 얘는 단측 검정이 되겠죠. 단측 검정. 자, 아까도 말씀 올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뮤1과 뮤2가 같다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같다는 것은 뮤1과 뮤2가 0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얘가 0이라는 의미로 살펴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를 보시게 되면 남자가 여자에 비해서 2 이상이 된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2 이상이다 라는 것이 대립가설이 될 것이고요. 대립가설. 기무가설은 어떻게 될까요? 기무가설은 뮤1과 뮤2가 우선은 같다. 우선 같다라는 부분하고 해당하는 부분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보다 작거나 이렇게 살펴보실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렇게 살펴보실 수가 있게 되겠네요. 얘는 단측 검정이라고 하는 거죠. 단측 검정. 그렇기 때문에 한쪽이 더 크다. 즉 남자가 더 크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가설 설정을 진행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중요한 거는 남자의 사원과 여자의 사원이 2년 이상 크다고 나와 있으므로 2년 이상으로 크다고 나와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뮤1과 뮤2가 기본적으로 2보다 2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2보다 길다 아니라는 것을 판단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런데 우선 해당되는 기무가설과 대립가설을 기본으로 검정 통계량을 구하는데 우선 하나의 자료들만 가져보도록 해요. 하나의 자료만 가지고 되면 기본적으로 표준화를 하죠. 해당되는 부분에서 해당되는 평균에서 해당되는 표준 편차 그 다음에 루트 n으로 하게 되면 이제 표본의 결과치를 살펴보실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집단과 두 번째 집단의 두 개의 집단입니다. 한 개의 집단이 아니라
두 개의 집단이기 때문에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러니까 첫 번째 집단의 평균과 두 번째 집단의 평균을 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집단과 두 번째 집단의 평균을 빼는 거고, 그 다음에 모집단에 대한 결과치를 넣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원래는 어떻게 넣어야 되느냐? 첫 번째 집단의 평균과 두 번째 집단의 평균을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우선 하나의 팩트입니다. 그 다음에 뮤1과 뮤2를 빼는 거죠. 이 부분을 빼는 겁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빼는 거죠. 그 기반적으로 놓고 해당되는 분모에는 여러 가지 공식을 적용하게 되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얘는 표본의 평균을 집어넣는 거고요. 요거는 문제에서 주어진 대립가설과 기무가설의 내용들을 기반적으로 넣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 올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뮤1과 뮤2가 같다라고 놓으면 얘가 0이기 때문에 얘가 어차피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요것만 적용하시면 되겠죠. 요것만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어진 것을 보시게 되면 해당되는 뮤1과 뮤2 자체가 얘가 2라고 나와 있으니까 2라고 나오니까 여기서 2라고 빼지게 되는 것이겠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 번째 집단의 평균, 그러니까 모집, 우선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계산했나요? 해당되는 부분에서 평균을 빼고 그 다음에 해당하는 부분은 표준화. 요게 표준화잖아요. 기본적으로는 표준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해당되는 기무가설에서도 기본적으로 뮤가 0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얘가 0이니까 요것만 적용하는 겁니다. 요것만 적용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현재 마이너스 2라고 나와 있으니까 첫 번째 집단의 평균, 즉 남자의 평균과 여자의 평균을 하고 그 다음에 차이가 원래는 기본적으로 0이 된다는 거, 차이가 있다고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같다 같지 않다라고만 판단하는데 얘는 2보다 길다가 나와 있으므로 이 해당되는 모집단의 차이인 2를 하나 더 넣는 겁니다. 2라는 것을 더 넣어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임계치를 구하게 되는데요. 검정통계량을 구하는 거죠. 검정통계량. 이 분모가 중요합니다. 분모가 등분산이냐 이분산이냐 따라 달라집니다. 다시요. 얘가 등분산이냐 이분산이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우선은 이분산이라는 것은 우선 기본적으로 다시요. 우리가 어떻게 구했나요? 해당하는 부분이 루트 n분의 s를 적용했죠. 루트 n분의 s를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산, 서로 같지 않는 분산이라면, 서로 다른 분산이라면 어떻게 구하느냐? 자, 이분산부터 다시 설명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촬영을 하다가 잘못 촬영이 돼가지고요. 이분산이라는 것은 첫 번째 집단의 분산과 두 번째 집단의 분산이 자체가 다르다. 그러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분산이 다르다면 해당 부분 분산 자체가 다르다고 해놓고 분석을 해야 되는 거고요. 등분산하면 동등한 분포인지를 살펴보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산의 동질성 검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해당되는 등분산인지 이분산인지는 F검정이라는 것을 따로 실시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F검정이라는 것을 따로 실시를 하셔야 되고, 여기는 현재 분산이 같지 않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분산을 적용하게 됩니다. 자, 해당되는 분자는 다시 설명드릴게요. 분자는 X1, X2 맞죠? 그 다음에 모집단의 첫 번째 집단의 모집단과 두 번째 집단의 모집단의 격차를 보는 거죠. 그래서 X와 해당되는 X바와 해당되는 모집단의 평균을 시그마로 나누는 것을 우리는 표준화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 뮤가 0이라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얘가 없어지면서 해당되는 루트 n으로 적용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를 보시게 되면 2라고 나와 있으니까 얘는 2라는 것을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것을 공통적인 부분으로 설명드릴 수 있고, 얘는 단측 검정입니다. 왜냐하면 남자가 높다라고 주어졌으니까, 다시요. 남자가 높다라고 주어졌으니까 얘는 단측 검정이 됩니다. 기무가설은 남자가 크다. 근데 보통 어떻게 하는데 얘는 크다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뮤2가, 아이고, 이거 다시 정리할게요. 얘는 JH1이 뮤1과 뮤2의 차이가 2보다는 크다는 거죠. 2보다는 크다라는 것이고요. 대립가설인 경우는
뮤1과 뮤2가 해당되는 2보다 작거나 그 이하다. 0으로 판단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해당되는 부분은 이렇게 기무가설과 대립가설이 단측 검정이기 때문에 유의 수준 5%니까 단측 검정인 Z0.05인 1.645가 단측 검정의 임계치가 된 거죠. 임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가 만약에 양측 검정이었다면 2분의 알파이기 때문에 1.96을 적용해야 되지만 얘는 단측 검정. 이거 보시면 남자가 여자에 비해서 더 길다라고 나오는 단측 검정이므로 얘는 해당되는 0.05를 그대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자, 계속합니다. 우선 등분산, 이분산부터 말씀드립니다. 이 우선은 해당되는 표준화식은 이렇게 놓으시고 시그마로 한 다음에 루트 표본일 경우는 루트 n으로 다시 한번 나눈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런데 해당하는 부분은 얘는 독립표본 독립표본 T 검정이니까 첫 번째 집단과 두 번째 집단 그리고 뮤1과 뮤2를 빼는 것이고 얘가 2가 된다는 거죠. 문제에서 주어진 2가 될 것이고 해당되는 분모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 분모를 아까도 말씀 올린 것처럼 등분산이냐 이분산이냐에 따라서 이 공식 자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 공식을 한번 살펴보죠. 우선은 이 해당되는 부분은 아까도 보여드린 것은 시그마나 루트 n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산인 경우는 첫 번째 집단과 두 번째 집단에 해당되는 분산이죠. 분산과 n수를 그대로 놓으신 다음에 루트를 씌워버리면 됩니다. 요거를 루트를 그대로 씌워버리시면 해당되는 부분을 계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등분산이라고 주어진다면 합동 표준 편차를 구해야 되죠. 따라서 합동 표준 편차를 구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집단의 n수와 두 번째 집단의 n수를 분모에 각각에 적용을 하고 합동 표준 편차를 적용을 하는 겁니다. 이 합동 표준 편차를 구하려면 합동 분산을 구해야 되겠죠. 합동 분산을 구하는 공식을 얘가 조금 골치 아픈데요. 첫 번째 집단과 두 번째 집단에서 각각 한 개씩 빼기 때문에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요. 첫 번째 집단에서 하나를 빼고 첫 번째 집단의 분산, 그 다음에 해당되는 두 번째 집단에서 하나를 빼고 두 번째 집단의 분산을 씌우게 되면 합동 분산이 됩니다. 얘를 루트를 씌우게 되면 이게 해당되는 SP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공식은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계속적으로 외우셔야 돼. 이거를 이해를 못하시면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작업형에서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해하시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이분산이라고 주어졌고 단측 검정이라고까지 주어졌으므로 다시 한번요. 얘가 2년이 더 길다라고 단측 한쪽이 더 크다라고 주어졌으므로 이는 단측 검정이 됩니다. 자, 해당되는 공식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아까도 말씀 올린 것처럼 X바 첫 번째, 두 번째 집단에 놓고 뮤1과 뮤2의 차이가 얘가 2라고 알려져 있는 것이고요. 이분산이기 때문에 분산이 같지 않다라고 이분산으로 되어 있으므로 첫 번째 집단에서 분산과 n수와 분산을 계산해서 루트를 씌워버리면 해당하는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공식을 기반적으로 놓고 계산을 한번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공학용 계산기로 우선 풀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학용 계산기로 풀어볼 건데요. 해당하는 부분이 문제에서 딱 주어지고 있으므로 아주 쉽게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우선 해당되는 부분에서 Shift 셋업을 죄송합니다. 그냥 모드를 누르고 죄송하네요. Shift 셋업을 누를게요. Shift 셋업을 눌러서 우선 픽스 소수점을 제가 요거는 그렇게 큰 자릿수가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셋째 자리 정도로 조절하고 가겠습니다.
자, 우선 분자키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자키에서 첫 번째 집단의 평균인 11.8. 얘를 아예 가로까지 씌워버릴게요. 제가 헷갈릴까봐 아예 가로까지 씌워버리겠습니다. 마이너스 18.5를 됐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로, 즉 2보다 길다라고 주었으면 모집단의 평균이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가신 다음에 분자키를 또 넣어야 되는데 우선 루트를 먼저 넣어야 됩니다. 루트를 먼저 놓고 분자키를 넣어서 첫 번째 집단의 크기와 n수와 분산을 구하는 거죠. 근데 얘의 분산이기 때문에 5.6의 제곱을 넣어야 됩니다. 5.6의 제곱을 누르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n수가 50이 되는 거죠. 50. 그 다음에 빠져나가신 다음에 더하기 다시 한번 분자키를 딱 놓고 얘가 2.4의 제곱 그 다음에 해당되는 표본의 크기가 35라고 나눠져 있으므로 얘를 계산을 하시면 1.461이라는 값을 구하게 됩니다. 1.461이라는 값을 구하고 임계치가 1.645니까 이거보다 작음으로 기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나온 거죠. 이보다 작거나, 다시 한번 이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보다 작거나 남자의 평균 연수와 여자 평균이 같다라고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기무가설을 채택하는 거죠. 기무가설은 채택하게 되고요. 요거 화면상 잠깐 없애고 할게요. 기무가설은 채택을 하는 것이고요. 해당하는 부분이 남자의 평균과 요 부분 조금 있네요. 네. 더 길지 않다. 2년보다 더 길지 않다. 그냥 더 길지 않다가 아니라 아예 주어져 있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해당되는 부분이 차이가 2개 년도 즉 2가 되었죠. 이 해당되는 부분이었으니까요. 이거보다 길지 않다라는 결과치로 살펴보실 수가 있겠네요. 요게 대립가설이었죠. 대립가설, 기무가설은 이렇게 되니까 2년에 비해서 길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얘를 등분산이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분산은 계산하기가 조금 어려우신데요. 저와 함께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분산을 구하려면 우선 SP를 구해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SP를 구하기 위해서라면 SP부터 천천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SP를 구하려면 어떻게 된다 그랬나요? 첫 번째 집단의 개수와 두 번째 집단의 개수에서 하나씩 빼고 그 다음에 하나를 뺀 다음에 첫 번째 집단의 분산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 해당하는 부분을 빼는 것이 SP의 제곱이 되고 얘의 루트를 씌우면 SP가 되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해당하는 이 공식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용 계산기로 시작합니다. 자, 공용 계산기 우선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넣으면 좀 골치 아프시니까요. 우선 SP부터 한번 구해보도록, SP의 제곱부터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P의 제곱을 구하려면 제가 첫 번째 어떻게 한다 그랬나요? 우선 분자부터 한번 볼게요. 분모부터. 해당되는 부분이 표본의 크기니까 하나를 빼야 되죠. 49 죄송합니다. 딜리트. 50 그 다음에 35에서 얘를 마이너스 2를 하죠. 하나씩 빼는 거니까요. 이렇게 되는 거고 분자로 가시게 되면 해당하는 부분이 49 곱하기 해당되는 표준 편차의 제곱이 되니까 5.6의 제곱이 되는 거죠. 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가로를 확실하게 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더하기 해당되는 가로로 놓고 어디 갔나 49가 이제 34가 되겠죠. 34 곱하기 해당 부분 2.4의 제곱 네, 빠져나가고 가로로 넣을게요. 빠져나가고 가로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는을 넣게 되면 20.873이라는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이건 손으로 직접 적으셔야 돼요. 20.873이 되겠죠. 그런데 얘의 루트를 씌워야 되거든요. 얘를 루트를 씌워야 SP가 되는 거니까요. SP가 되니까요. 그래서 해당하는 부분은 직접 루트를 씌우고 해당되는 20.873을 누르셔도 됩니다. 해당하는 부분. 하지만 현재 20.873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ANS를 누르셔도 되고요. 20.873은 그대로 입력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4.569라는 SP를 구하게 됩니다. 다시 4.579죠. 정확하게 적고 가겠습니다. 4.569네요. 4.569라는 해당되는 SP를 구하게 되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저와 함께 등분산일 경우 검정 통계량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 그러시면 공학용 계산기를 가지고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등분산일 경우 계산하는 방법 실시해 봅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집단의 평균인 21.8 확실하게 제가 가로까지 놓고 갈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집단의 평균인 18.5를 넣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두 개의 연도부터 길다라고 나타났으니까 단측 검정인 해당되는 2가 나오게 되는 거고, 해당되는 4.569를 아까 적으신 거 그대로 넣으셔야 되고요. 얘가 SP니까요. 곱하기, 자, 이제 루트를 씌우고 분자키를 넣은 다음에 얘를 첫 번째 집단의 크기인 50을 넣고 플러스, 그 다음에 2를 놓고 얘가 35가 되겠죠. 35라고 놓고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291이라는 검정 통계량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제 도서에서도 1.291이라는 검정 통계량을 구하셨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은 등분산일 경우에는 1.291, 그 다음에 이분산일 경우는 1.461이라는 검정 통계량이 다른 값으로 산출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갑니다. 얘는 단측 검정입니다. 단측 검정. 해당되는 부분에서 0.05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요거죠. 0.05 기준으로 1.645를 기반적으로 써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좀 많이 어려웠었던 이분산에 대해서 이분산과 등분산의 공식과 이론적인 배경까지 다 설명 좀 드려봤고요. 이 분산이 같으냐 아니냐는 F검정이라는 것을 별도로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검정 통계에 대한 부분 나누는 거죠. 첫 번째 집단의 분산과 두 번째 집단의 분산을 나눠서 이걸 또 역시 임계치와 분석을 별도로 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보통 사회 통계에서는 F검정 따로 돌리라는 것이 나오지거나 아니면 등분산이냐 이분산이냐 이거 아예 거의 다 결정이 되고 있으므로 이거를 참고하셔서 적용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상 2019년도 1회 84번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려 드렸고요. 여러분들의 합격을 응원하겠습니다.